네. 자, 안녕하십니까. 경찰 형사법 강의하고 있는 신정식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렇게 30분에 교수님들이 앞에 많이 열심히 많이 막 길게 하실 줄 알았는데 길게 많이 안 하셨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이번 그 시험을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좀 들어봤는데, 일단 난이도는 뭐 어렵다고 한 학생도 있는데 뭐 잘 본 학생도 많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난이도는 좀 무난한 것 같아. 보니까 이번 시험에 최신 판례가 이제 특징이, 최신 판례가 이제 안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 예, 최신 판례가 1차 때는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의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아쉬웠고, 제가 이제 많이 준비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이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이 사례형이 좀 많이 나왔죠. 원래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한 3개, 4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내용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형을 이제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문제였을 것 같고, 그래서 90점 받는 거는 좀 그나마 공부 열심히 좀 학생들은 쉽지 않았을까. 거기서 이제 잘 맞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운이 안 좋으면 좀 떨어지고, 그래서 90점 맞기는 쉽다. 100점 맞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 생각되고, 난이도는 1차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1차 때랑 뭐 최신 판례, 사례연계 이렇게 무난하게 이제 바뀐 것 빼고는 기출 문제만 다 정리했으면 거의 97.5, 한 문제 정도 빼고, 기출 문제 안 나온 거 딱 하나 빼고 다 맞췄을 것 같다. 무난한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사례형이 이제 문제였겠죠. 여러분이 안 풀어서.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출제자는 이게 이제 난이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중이야. 예. 무난하게, 왜냐하면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평소와 이제 비슷한 거고, 이제 출제 이제 부분만 좀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출제자도 출제자의 의도 어렵게 내려고 하지 않았다. 내년에 뭐 3번 뽑는다는 말도 있는 것을 생각해도 그렇고, 어렵게 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틀릴 만한 문제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다 기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틀릴 만한 문제가 한 3개 정도 위전착 사례로 좀 어렵게 나왔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책임론에서 이론이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학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석방도 원래는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가석방 이게 3개가 있으면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제일 잘 나오고, 그다음에 선고유예 나오고, 그다음에 가석방이 제일 안 나오는데, 가석방을 냈다는 게 이제 조금 어렵게 낸 게 아닌가. 요 정도. 근데 다 기출된 지문이어가지고 전문이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정리했으면 97.5라니까. 아까 그 책임론 학설 하나 빼고. 자, 봅시다. 예. 그래서 뭐 테마별로 뭐 출제 뭐 분석해놨는데 별 의미 없죠. 예, 다 뭐 원래 예전대로 예년 똑같이 나온 거야. 뭐 형총, 형각 비율 맞고, 그다음에 수사 증거 이렇게 나왔고, 특별한 거 없고, 종합은 이제 그 형법하고 그 형소 수사 증거하고 섞어놓은 사례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예, 그다음에 골고루 뭐 다 봐야지, 그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이제 제가 봤는데 사항이 6개인데 이게 다 그거예요. 사례형하고, 그 다음에 그 학설 문제 그거 빼고는 이제 어려운 게 없었고, 나머지는 중, 하. 근데 상에서 이제 90점이 이제 판가름 난 거죠. 사례형 때문에. 근데 사례형이 아주 쉬운 기초적인 사례야.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난이도 뭐 1번부터 20번 보면 앞에 이제 이것도 사례형이죠. 그 위전착 사례형 그거 이제 해가지고 2개 좀 어렵고, 뒤에 이제 사례형, 형소에서 사례형 이게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 그거고, 그다음에 형소에서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너무 쉬워. 봐봐, 형소 다 하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형소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지난번에 1차 때는 수사준칙이라고 이상한 거 나오고 판례도 막 바꾸고 그랬는데 엄청 쉽게 나왔다. 그래서 90점은 공부 좀 한 학생들은 다 그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그 여러분 어차피 이제 빨리 이거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정답 위주로 봅시다. 정답 위주로 정답 위주로 빨리빨리 하고 갑시다. 1번에 이거는 제가 시험 전에 찍히는 문제라고 했죠. 위헌 결정의 소급표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 최신 판례도 있고. 근데 최신 판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1번 요거 반드시 보셔야죠. 그래서 위헌 결정 심판의 위헌 결정으로 된 법률 조항은 결정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원칙이므로 형벌 조항의 위헌 결정은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원래 원칙적으로 소급표는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인데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게 최근에 이제 판례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그 한 열 몇 개 중에 하나 찍었잖아. 나온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 범죄의 종류도 제가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범죄의 종류 이거 이제 제가 그 답정너 3탄을 보면 내가 그 테마로 몇 개 찍었잖아. 아까 그 위헌 결정의 소급표하고 범죄의 종류가 앞에 1번, 2번이야. 제 카페 가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찍었냐면 최근에 이제 최신 판례 중에 범죄의 종류에 관한 판례가 새로운 게 많았어. 그래서 이제 찍은 거죠. 이게 원래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2번에 이제 정답이 3번인데 결과범 거동범 이건 뭐 쉽죠. 발생 여부고 그 다음에 결과범은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범은 결과가 구성 요건이니까 인과관계가 필요할 거고 고동범은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문제되지 않는다. 제 노래도도 있어. 범죄 종류 이거 그 유튜브 신변임당 가면 이거 범죄의 종류 노래도도 있어요. 노래로도 이거 기본이죠. 3번이고 그다음에 3번 부작위범 요거는 1번이네. 1번 이것도 쉽죠. 선행행위 부작위범 자기 의무 관련해서 객관적 의무에 위반한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근거가 된다는데 위법하지 않고 과실 위법 유책 여부 상관없이 되죠. 신고 의무 있잖아. 그래서 요거 이제 틀렸고. 근데 원래 그 학생들 채팅창도 보려고 했는데 제 핸드폰으로 이런 건 채팅창이 안 보이네. 채팅창 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라이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것도 몇 번이야? 답이 2번. 2번인데 이것도 많이 했죠. 이거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많이 풀었죠. 이런 거는 틀린 사람 없지.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 발생 유력한 원인이다. 의미 없죠. 유력한 원인이더라도 결과 발생에 근접한 제3자의 행위, 그러니까 개입 사실이죠. 개입 사실이 있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상 인과관계 부정된다 그랬는데 항상 부정되는 게 아니고 개입 행위, 피해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행위나 중간에 들어온 행위가 있을 때 중요한 게 그 행위가 통상 예견 가능한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통상 예견 불가능할 때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통상적일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거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다. 그 고속도로 2차로 1차로 끼어든 다음에 급정차한 사건 있잖아. 그것도 이제 요거 관련된 거고 피해자 과실, 개입 사실 엄청 많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모두 골라야 돼서 다 풀어봐야겠네. 자, 그럼 봅시다. 자, 기억 결과적 가중범은 위험성이 발현됐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본범죄 실행 착수한 사람이 실행에 완료하지 않았다. 근데 결과가 발생한 기본행위가 미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자충격기, 그다음 위험 물건, 강간 미수 거기서도 이제 많이 나온 법리고 요거 이제 맞고. 그다음에 니은 특수공직방 치상죄는 등등 결과적 가중범인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다음에 행위자가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결과 발생을 예견했으면 촉하다. 결과를 의도한 거 이거는 과실만 있으면 되니까 예견 가능성 있으면 충분하죠. 중한 결과. 그래서 요거는 맞고. 그다음에 디귿 광치 이거 피하려다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 없다. 이거는 이건 틀린 사람 없지. 이거 너무 쉽잖아. 피하려다가 무서워서 등등은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유다. 그다음에 니을
강제추행치사항죄에서 상해 결과는 폭행, 추행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범인 상해죄 처벌하면서 다시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처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그 기출문제 풀 때 풀었죠. 요거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풀었어 이거.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전에 우리가 했던 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이죠. 예. 그 다음에 6번. 그나마 요게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을은 자신을 공격해 갑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 부수고 안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갑이 공격을 했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맞을 짓은 안 했으니까 갑이 이제 위법한 공격을 생각하고 주택을 부수고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 긴급 피난의 전형적인 사유죠. 예, 그 이유는 뭐냐? 좀 이따 나오지만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집주인 병은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냈다. 강도로 오인했다. 절도로 오인했다. 이건 뭐다? 위전착이죠. 위전착. 상해를 입혔다. 그 다음에 근처 지나가던 정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갑을 보자 손 좀 봐주겠다. 이게 강도로 오인한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나쁜 사람이죠. 이게 뭐다? 우연방이죠. 우연방이.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나마 좀 어려웠죠.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보시면 대문 손괴한 거는 이거 뭐다? 정당방위가 안 되고 긴급피난이다. 왜? 침해자 갑이 뭐야? 그 갑이 침해자인데 제3자의 주택이니까 이거는 뭐다? 침해자에 대해서 그 때리는 거는 그 정당방위 되는데 제3자에 대한 건 뭐다? 정당방위 안 되죠. 그래서 긴급피난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위법성 인식을 독립한 책임 요소를 보는 견해. 이게 책임설이죠. 예, 책임설을 봤으니까 16조로 가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병이 은에게 상해행위는 상해고의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이게 뭐야? 책임설이죠. 책임설. 그러니까 책임이니까 16조로 가서 뭐다? 책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병의 착오를 구성의 착오 유사하게 보는 견해. 이게 유추적용설이죠. 유추적용설은 뭐야? 구성의 착오를 유추적용하니까 불법고의가 탈락하는 거죠. 책임고의가 탈락한다. 틀렸죠. 예. 그 다음에 4번 정의 갑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결과적으로 를 보호하는 행위로 결과부터 탈락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거는 그 정의 우연방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결과부터 탈락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이제 그 불능미수.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래서 요게 답은 2번. 그래서 2번이 그 책임설 이게 이제 쉬운 거니까 이것만 이제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됐겠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1번만 잘 넘어갔으면 2번에서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7번 정당행위. 제가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자 2번이 정답이니까 2번 봅시다. 정당행위 요건은 긴급성과 보충성. 이거 원래 이제 채팅 여러분이 이제 치면 질문 들어오면 그걸 이제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채팅창이 안 보여서 그냥 할게요. 정답만 빨리 하고 여러분 이제 쉬러 가세요. 자, 정당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이고 하나의 요소고 독립적인 게 아니죠. 이거 내가 한 거짓말 좀 보태면 100번 했다. 100번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나온다고. 그죠? 내용은 뭐다? 일체의 법률적인 게 아니고 법적 빼죠. 실효성이 있는 거죠. 예. 이거 이제 엄청 많이 제가 이제 문제도 내고 수업 시간 많이 하고 그랬잖아. 예. 이런 거 틀려서 없을 거고. 8번 이제 요게 이제 또 제가 유일하게 틀렸던 문제. 요거는 이제 책임의 근거와 본질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게 기출문제 제가 이제 10년치를 기출문제 냈지만 도의적 책임서라고 사회적 책임서 이 두 가지만 주로 나와. 그래서 이제 예방적 책임론 이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다 푸니까 경찰 간부인지 경찰대 편입인지 모르겠다. 경찰대 편입 같대. 간부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방적 책임론 한번 나왔어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해주진 않았죠. 근데 요게 이제 그나마 좀 틀릴 만한 찍어야 되니까 답이 또 1번 2번이 아니고 1번 2번 맞죠. 3번 인격적 책임론이 잘 안 나오는 건데 도의적 책임론하고 사회적 책임론하고 짬뽕 해놓은 거예요. 짬뽕. 그래서 뭐다 그 환경과 소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에서 뭐다 자유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그 절충설이거든요. 예. 그리고 내용은 뭐냐
내용에 나와 있는 지문 내용은 행위자가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책임 비난이 가능하다. 비난 가능성의 책임이 본질이 된다. 이거는 이제 평가, 규범적 책임론의 내용이야. 그래서 인격적 책임론이란 말이 처음 나왔고 잘 안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이 내용은 그나마 조금 그나마 좀 나왔던 건데 이 내용도 공무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어. 경찰 시험도 제가 10년 내에 안 나왔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규범적 책임론 내용이다. 그래서 3번 이게 이제 틀렸다. 요거 이제 하나 틀렸으면 97.5 되는 거야. 이 기출문제 못 기 때문에 그죠? 예, 나머지는 다 있어. 그 다음에 9번 9번 요것도 보면 소송 비용의 명목의 돈 편취 이게 손해배상 청구서하면 이게 뭐다? 불능범이죠. 불능범. 소취하하면 이게 미수가 되는데 뭐다?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뭐다?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이것도 엄청 많이 했죠. 예, 이것도 뭐 됐을 거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에 이것도 뭐 유명한 거지. 공모공동조범에서 1인이 착수 전에 공모관계 이탈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공동조범 책임은 하지 않죠. 이거나 포괄일전 줄 알았다. 이거라고 헷갈렸네. 책임지지 않죠. 근데 그때 이탈은 뭐다? 명시묵시 상관없다. 이것도 뭐 그냥 짜증날 정도로 많이 했잖아. 이런 거 뭐 틀린 사람 없지. 예. 그죠? 예. 11번. 요거는 답이. 요것도 그러니까 10번하고 11번은 내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어떤 수업을 듣든 간에 이 두 지문은 토 나올 정도로 한 거야. 정답 자체가. 2번 봐봐. 무지망지하게 나왔죠. 이거 한 10번 나왔을 것 같은데.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 제출, 허위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공문서 위조 간접적인 된다 된다? 위조 안 된다. 왜? 담당 공무원 작성했으니까. 뭐가 문제돼? 원래 허공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문제되는데 공무원 아닌 자는 정범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온 지문이죠. 이런 거는 뭐 그냥 툭 치면 툭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번 시험이 쉬웠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100점 맞기가 어렵지 90점, 95점 여기는 쉬웠다. 그다음에 12번 죄수. 요게 조금 여러분이 좀 거시기 했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1번 보면 요것도 뇌물죄에서 단일하고 개선범이 일정 기간 반복하면 뭐다? 이거는 포괄일죄가 된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이거 됐고. 그다음에 2번 스토킹. 이게 이제 잠정조치 위반. 이것도 아마 2023년도 최신 판례인가? 제가 이것도 최신 판례 강의 때 해줬죠. 그리고 기출문제 할 때 제가 보충 자료로 나눠줬잖아. 최신 판례 3년간 최신 판례 아마 그때 해줬을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마 나온 적은 없어요. 내가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거야. 한 번 나왔을까? 기억이 없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2023년도 최신 판례야. 근데 뭐 어렵진 않죠. 스토킹하고 그다음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 자체가 뭐야? 잠정조치 위반이야. 그러니까 뭐야? 사회간접성 한계 회의니까 뭐야? 상경이다 이 말이죠. 어렵진 않은데 봤던 사람과 안 봤던 사람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자료를 한번 했을 거고 기출문제점 아마 없을 거야.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 3번 수개의 등록 상표. 이것도 뭐다? 등록 상표권은 뭐다? 상표가 기준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표 기준으로 포괄일자가 된다. 왜? 상표마다 피해법이 동일하니까. 그다음에 하나의 행위로 수개 상표했으니까 뭐 행위가 하나니까 상경이다. 당연하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많이 했죠. 3번. 4번이 문제인데 4번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판례는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하면 이제 풀 수 있죠. 1, 2, 3번이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접했던 거고 4번 보시면 봐봐. 신용장 개설 행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분식회계가 있으면 피해자가 이제 다르다. 그다음에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행위가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줬잖아.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뭐야? 당연히 포괄일자가 아니죠. 다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3번. 요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답정너 자료 줄 때 이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이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들 시험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안 줬는데 줄 건데 그랬어. 가석방이 나왔어요. 근데 그나마 가석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신기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1번은 이건 조문이에요. 조문. 이게 몇 조냐면
그냥 법조문 73조의 2의 2항 법조문 그대로 나온 거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보호관찰 받고 관청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석방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풀었을 거고 나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법조문이 제일 어려워. 그다음에 2번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 자격 상실 이상의 형 이게 이제 효력을 잃는데 실효는 뭐냐면 고의범하고 그다음에 뭐야 금고 이상이요. 금고 이상 이게 틀린 거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실효한 거 여기도 있잖아.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효력을 잃는다죠. 오타 잡았다. 우리 사원님 오타 제가 잡았네. 자 효력을 잃는다인데 이것도 실효 이것도 실효인데 뭐다 여기도 마찬가지 고의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선고유예 받은 자가 유예금지 벌금 이상형에 처한 판결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라고 했는데 여기도 뭐야 벌금 이상이 아니고 자격정지죠. 요 두 개. 왜냐하면 자격정지가 선고유예 결격사유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3번도 이제 바꿔서는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조문 문제라서 까다롭죠. 실력자들은 조문이 어려우니까 그렇고 그래서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써 형총 끝났잖아. 형총이 아까 그 뭐야 위전 정당방위 살해 문제, 그다음에 방금 가석방, 그다음에 학설 요 세 개 그나마 이제 그렇고 나머지는 14번부터 엄청 쉬워요. 자, 그래서 14번 봅시다. 자, 동일 일시, 장소, 동일 목적, 면도칼, 을,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람이 다르죠.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죠. 한계행위가 수개의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한계의 행위가 수개의죄에 해당한다면 뭐야?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거죠. 말이 잘못됐죠 이거. 이거 그리고 뭐야?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이때는 행위도 뭐다? 여러 개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속적 법이어가지고 사람들이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상해는 뭐다? 실경이죠, 실경.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각각 상해죄가 성립해요. 나머지도 뭐 어렵지 않았고 너무 뻔했어. 그다음에 15번 이거 모두 옳은 거야? 이건 다 봐야겠네. 자, 기억 보시면 신생아인데 자진설사했다. 근데 의사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면 책임자 갑이 의사한테 진찰을 받도록 했는데 안 했다. 그럼 당연히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겠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요게 이제 좀 그런가. 이것도 뭐야 우리 많이 기출됐던 거죠. 이게 뭐냐면 임대차에서 통상적인 수선, 소수선이면 뭐야? 임차인이 수선 책임이 있고 대수선 뭐 갈아엎는다 이런 뭐다? 임대인 책임이 있는데 0.4cm는 뭐야? 소수선이야, 소수선.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뭐다? 과실이 아예 없어요. 중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런 거 했을까? 요게 이제 조금 기출도 이제 좀 됐는데 이게 이제 많이 기출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 이런 걸 또 틀릴 수도 있겠네. 근데 제 책에 다 있어. 이거 설명도 다 했어. 기출문제 풀 때. 그다음에 디귿 건물 소유자. 이건 뭐 맨날 했죠. 건물 소유자 뭐다? 비정규 수리 임대라도 업무상 과실의 업무는 아니다라고 했죠. 그냥 간물주야. 업무자가 아니고 간물주. 건물주는 그렇다. 그다음에 니을 의사 A가 자신의 진료 보조 간호사 A 갑과 을에게 수술 직후 환자 1시간 간격 4회에 측정하라. 이것도 기출됐죠. 이것도 나온 적 있죠. 4회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했던 간호사는 2번인가 하고 1번 하고 퇴근. 그래서 이제 을한테 하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을이 뭐야?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했죠. 갑이 2번 했던가? 4번 중에 갑이 2번 하고 퇴근했던가? 을은 아예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가 사망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죠. 4번 하라 했으면 4번 해야지. 그죠? 중요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출제 오류가 아니라 이거 국어 오류야. 국어 오류. 이거 문장을 이따구로 쓰면 안 되지. 봐봐. 주어 서술어가 안 맞아. 의사 A가 간호사 갑과 을에게 활력을 측정하라고 지시했어. 그럼 이를 미행은 누가 했다는 거야? 주어가 의사 A야? 아니에요. 이거 갑과 을이야. 이거 출제 오류냐? 나도 모르겠다. 이거 근데 국어적으로 이 말이 안 맞아요. 이거 완전 개판이죠. 예.
가불이 나와야 돼 중간에. 의사가 아니야. 의사가 미행한 게 의사 그러면 갑자기 또 여기서 과실이 또 갑과 을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출제 오류 완전 비문이죠. 완전 개쌉 비문. 그래서 이런 거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제 판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맞췄는데 여러분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이건 완전 주어 소수로가 안 맞아요. 미행하고 의사하고 안 맞잖아. 이거 반성해야 돼 출제자들.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디귿만 틀렸다. 그다음에 16번. 16번은 4번. 그러니까 정답만 보니까 진짜 정답 보니까 더 깔끔하긴 하네.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많았죠. 협박죄 기소 언제? 의미 인식시 됐죠? 예. 그래서 공포심 필요 없고 의미 인식시야. 그래서 공포심 느꼈을 때 비로 협박죄 기소 인정한다. 이거 틀렸죠? 우리 수업 듣는 애들은 정말 토 나올 정도 했으니까 이런 건 안 틀렸을 거야. 봐봐. 공포심이 아니라 뭐야? 의미 인식시 기소범이다. 됐죠? 예. 이런 건 뭐. 이거 모르면 이런 거는 진짜 반성해야 돼. 진짜 큰일 나. 17번. 17번은 4번. 자. 273 학대죄 학대란 육체적 정신적 차별 대우죠. 단순히 상대방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가 있으면 이러는데 있으면이 아니고 이걸로는 안 되지. 반인륜적 침해만 안 되고 뭐다? 유기 방치 학대에 준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기에 준할 정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의 견해인데 실제 사건은 뭐냐면 이것만 안 된다. 뭐냐면 친부가 자기 친딸 알죠? 좀 약간 지저분한 사건. 좀 슬프기도 하고 지저분한.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포르노 보여주고 성관계 가진 그거나 뭐다 학대죄는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이제 법리고, 그다음에 즉시범이다. 요건 이제 맞죠? 예, 요건 맞고. 범죄 종류 많이 나왔지. 예, 그다음에 17번, 18번. 이것도 4번이구나. 이것도 4번. 그지 명예 다 풀어보긴 했는데 저도 이건 뭐 그냥 그렇고 경매죄 제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나온다고 할 때 1, 2, 3, 4번 다 경매죄 나올 줄 알았는데 꼴랑 하나 나왔더라고. 근데 꼴랑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중요한 최신 판례가 엄청 많은데 안 내고 정말 옛날 오래된 냄새나는 오래돼서 이제 냄새나는 이런 거 냈네. 근데 이거는 그 경매 방해죄, 입찰 방해죄에서 완전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 완전 쉬운 거잖아. 이거 완전 쉬운 거죠. 예. 틀린 사람 없겠지. 예. 틀린 사람은 큰일 나요. 이런 거 보시면 입찰 방해죄에 뭐다 참가자들 일부가 아닌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여기 틀렸죠. 일부에도 상관없지. 일부든 전부든 중요한 건 뭐다? 돈을 주고받던 이거 다 필요 없고 뭐다? 경제된다. 그 경매 입찰의 공정성을 해야면 뭐다 죄가 된다죠. 그래서 일부인 경우에도 그 다음에 경매 입찰 실시자의 이익이 되더라도 다 필요 없어. 그냥 가격 결정의 공정성을 해야면 뭐다 죄가 된다죠. 너무 쉽죠? 언제 넘어갔어? 자 이게 4번. 자 빨리 밥 먹고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자 19번. 19번은 또 다 해야 되네. 자 봅시다. 주거침입죄도 최신 판례가 중요한 게 진짜 많아.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된다 했다가 최근에 이제 전합 판결 2, 3년 동안 안 된다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또 된다가 작년부터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경찰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최신 판례로 다 그냥 한 문제를 내 가지고 했는데 좀 다 오래된 판례죠. 다 알고 있지? 자 기억 봅시다. 근데 나도 주거침입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된 판례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거 유명하죠? 유죄 판결, 주거침입으로 유죄 판결 받은 다음에 계속 살아. 그럼 뭐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주거침입죄 된다. 그다음에 니은 주거침입 범위는 신체 전부가 아니고 일부면 족하죠. 이거 맞죠? 일부면 된다. 일부 머리만 들어가려고 해도 된다. 그다음에 디귿 탐지죄 이건 뭐야? 그 비밀 장치가 돼야 되잖아요. 기술적인 수단. 그래서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거는 안 되죠. 탐지죄가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거 이제 최신 판례가 최신 판례도 아니야. 3년 전 최신 판례인데 가끔 나왔어. 이거 판례 유명한 판례죠. 노트북에 비밀번호 설정 안 해놓은 거 안 된다. 그다음에 니을 이거 업무 시간 중 출입 자격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 장소
관리자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 조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출입 행위가 결과적으로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그러니까 침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맞죠? 예.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에 반대하면 이게 이제 침입이 될 수 있는데 그 관리자 추정적 의사는 뭐다? 기준이 아니다. 침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니다죠. 설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는 아니다. 이것도 맞고. 자, 그 다음에 20번 사기죄.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이 4번인데 특정 권한의 민사소송 진행하던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민사소송 소재기했을 때는 뭐야, 소송 사기가 아니야, 사기죄가 문제 안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면서 허위 권한을 추가로 주장했다. 그럼 뭐다? 이때 이제 소송 사기가 되는 거죠. 소송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그래서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한을 인정해서 승소 판결했다면 뭐다? 소송 사기 실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종전의 특정 권한을 인정했다. 이건 뭐 진실된 거죠. 이거는 이제 죄가 안 되겠지. 근데 뭐다? 허위로 트라이를 했잖아. 시도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소제기를 한 거야 이때. 추가로 주장한 경우. 그러니까 뭐다? 착수가 있으니까 이거 인정되지 않았다도 뭐야? 실행에 착수 있고 결과 없으니까 미수가 되겠죠. 착수는 있다. 소송 사기는 뒤에 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뭐 여기 솔직히 4번은 몰라도 1, 2, 3번이 다 유명한 거죠. 4번도 근데 기출된 적 있어요. 4번도 기출된 적 있고 1, 2, 3번은 뭐 워낙 많이 나왔고. 자, 21번 봅시다. 21번. 요거 내가 그 뭐야 답정너 할 때 자료 줬지 이거. 이거 내 채팅창을 못 보네. 채팅창 보면서 얘들아 이거 내가 줬잖아. 얼마 전에 아니 며칠 전에 줬죠. 이거 정리해가지고 특강에서 그죠? 2번. 자, 갑이 A로부터 A소 차량 인도받고 사용하고 있다. 내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가 아닌 갑이 보유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A가 등록 명의고 갑이 이제 보유하기로 약정했다. 이게 뭐다? 명의신탁 약정이죠. 차량 명의신탁 약정. 그때는 내부 관계에서는 뭐다? 둘이 약정했으니까 갑이 보유를 약정했으니까 갑이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리고 이때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A가 갑에게 해당 차량의 반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A가 갑에게 요구한 거잖아. 이건 뭐야? 대내적 관계죠. 대내적 관계. 근데 갑이 거부했어. 그럼 뭐다? 대내적 관계는 누구 소유야? 내부 관계는 갑이 소유니까 갑의 소유니까 뭐다? 거부하더라도 행정죄가 안 되죠. 왜? 자기 거니까. 그죠? 자기 소유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맞고 A가 갑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했다. 이게 뭐다? 대내적 관계다. 대내적 관계니까 뭐야? A 갑 거니까 이거는 거부하더라도 행정죄가 안 된다. 타인 재물이 아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내가 가르쳐줬는데 요거는 뭐 했지? 아무튼 내가 이거 찍어줬다. 티내야지. 생색내야지. 하긴 뭐 1번, 2번 다 찍어준 거죠. 내가 1번, 2번. 자, 22번 보시면 22번. 요것도 뭐 많이 알죠? 손괴죄. 2번 보시면 문서에 대한 종래 사용 상태가 소유자 의사에 반한다. 그 다음에 의사와 무관하다. 그럼 뭐야? 뜯어내도 되죠? 왜? 소유자가 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단순히 종래 사용 상태 제거 변경하는 것은 뭐다? 손괴가 안 돼. 그 다음에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이것도 맞죠?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찢어버린 경우죠. 찢어버린 게 아니라면 손괴죄가 안 된다. 이것도 뭐 나머지도 쉽고 그쵸? 자, 그래서 2번 됐고. 자, 방화죄. 요게 좀 이게 타이핑을 하셨나 보네.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방화죄인데 방회죄라고 돼 있고 오타가 좀 있으시네. 많이 바쁘셨나 보다. 자, 그래서 요게 그나마 좀 뒤에서 그나마 좀 어렵다 할 만한 거 보시면 자. 164조 전단 현주건전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위험을 예방한다. 공공의 안전을 1차 보호법이기 2차적으로는 재산권이다. 맞죠? 그래서 방화죄가 어디 있어? 재산죄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법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판례고요. 그다음에 니은 현주건 방화죄, 현주건전 방화치사상죄, 공영건전 방화죄 미수범은 처벌한다는데 원래 이제 그 우리 배웠던 그 방화죄 체계 법조문 체계에서 황금 라인 딱 갈라가지고 위쪽은 추상적 위헌범, 밑에는 구체적 위헌범, 위에는 미수, 예비 처벌하고 밑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하고 공용 건조물은 당연히 뭐야?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미수를 처벌한단 말이야. 맞는 것 같잖아? 근데 뭐가 없어? 여기 없죠. 여기. 현주 건조 방한 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리죠. 요게 틀렸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요게 그나마 좀 근데 이게 또 고르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딱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차차차차 하면 이것도 맞출 수 있죠. 자, 디귿.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불을로와 공용으로 사용,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운다. 그 다음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를 이르러야. 그러니까 공공의 위험이 구성 요건이다라는데 공공의 위험이 구성 요건이 되기보다 구체적 위험범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공용 건조물은 위쪽에 있다. 이건 추상적 위험범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네. 그 다음에 니을. 요거는 요거 진짜 눈물 난다. 요거 뭐냐면 이 방화죄 거의 마지막에 있는 그 조문인데 저는 이 고시 공부할 때부터 저는 이 조문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왜 이게 소유권에 관한 문제잖아. 소유권에 관한 문제잖아.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왜 사실 나왔나? 모르겠어. 내 기억에는 없어. 아무튼 이게 변시 아무튼 내 기억에는 없어. 최근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내 기억에는 없다. 내가 뭐 10년, 20년 동안 뭐 수험 생활도 하고 뭐 문제도 풀고 강사도 했지만 강의할 때마다 내가 가르치거든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제가 이 필기 강의 한번 보면 이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법조문이야. 법조문, 형법조문. 뭐냐면 방화죄에서 자기 소유 물건인데 그러면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압류나 보험이 되면, 그러니까 그 압류가 됐거나 이게 보험이 든 목적이라고 하면 자기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권이 자소에서 타소로 바뀌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그리고 보험 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험 목적물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강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네. 기출문제 좀 없어 이거 아마. 기출문제집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문제지 없죠. 근데 제 강의할 때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문이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네. 이제 앞으로는 자신감 있게 해야 돼. 왜냐면 나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때마다 좀 김이 빠졌거든. 근데 출제하신 분이 그래도 아까 오타, 국어는 못하는데 그래도 법조문은 좀 꼼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었나 봐. 그래서 이거는 나는 잘 냈다고 생각해요. 워낙 이제 그 민사적인 소유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24번 문서죄. 자, 맞는 거. 이거 됐죠? 이것도 이제 많이 하는 거지. 허진작 대상은 공무원 아닌 의사 사문서다. 왜?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명을 허진작 하면 이거는 허공장만 무거운 것만 성립한댔죠. 이것도 마무리할 때 나갔지. 예, 그래서 이것도 쉽고. 그 다음에 25번 뇌물죄. 자, 봅시다. 뇌물죄만 직무에는 다 들어가. 왜? 공무원들은 깨끗해야 되니까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공직방해 공무와 달리 뇌물죄는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는 법령, 관련, 과거, 장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일반적으로 있으면 이거는 뇌물죄의 직무 관련 따질 때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니은 뇌물죄의 수뢰자가 증례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다. 근데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걸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아풀 거 아니야. 이게 채팅을 딱 치고 이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 맞았어요, 틀렸어요, 질문 퀴즈, 스타벅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제 화면만 나오고 이게 지금. 아무튼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자 채팅을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채팅을 못 보니까. 자, 이게 뭐냐? 뇌물죄 첫 번째 줄이 뭐냐면 뇌물의 뇌물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 고의를 부인한 거죠. 고의를 부인했으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 맞는 거죠? 그래서 봐봐. 뇌물이 아니고 빌린 걸 주장해. 이게 고의를 부인한 거거든요. 고의는 어떻게 입증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본다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됐잖아. 동기 전달 종합 보죠. 모두 종합해 본다. 됐죠? 이게 고의의 부인이라고만 알면 개 쉬운 거죠. 이상한 소리 생각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디귿 공무원이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 부당한 이익이다.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사전 참작을 결정하면 되고 이익을 수사하는 것을 일반 사회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이게 이제 그 뭐지 청렴성, 공정성 의심 요것도 뭐다 당연히 그 뇌물죄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뇌물 공무원은 이제 청렴해야 된다. 공정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당연히 기준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려웠을라나?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는 안 나왔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 기출 좀 됐죠 이것도. 자, 다음 니을 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선물할 사람에서 세우자 사건이죠. 세우자. 이때 승낙하고 명단을 보냈다. 그러면 을이 그 다른 공무원 말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친척들, 공무원이 친한 사람들한테 세우자 싸줬다. 그러면 이때는 그 어촌계장이 뭐다 공무원 갑한테 을이 갑한테 뇌물을 주는 거니까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고 뭐다 단순 수뢰죄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뭐 유명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4번. 자, 4번. 아 이것도 내 특강 자료 있잖아. 답정 넣어. 내가 딱 구별해서 딱 했죠. 이거 마지막 그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거 질문한 적이 있어. 왜 질문했을까? 그 변호인 접견 그다음에 그 뭐야 구치소 반입 이것 때문에 구치소 반입으로 위계 공직방이 된다 안 된다 판례가 4개인가 있잖아요.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법리의 지문이 내가 오타였어. 오류 오타. 그래서 이제 그거 오타 아닙니까? 질문하러 오셨다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야 내가 이거 설명해 줬죠. 딱딱딱 정확한 이유까지 딱 설명. 이유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답은 안 돼. 그래서 이유 딱 설명해주고 했지. 맞았죠? 그 학생. 키 큰 학생이야. 키 큰 학생. 자 4번. 봅시다. 변호사 갑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을을 위해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몰래 가져갔다. 그러면 위계공직방이 이때는 된다죠. 된다.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인은 안 돼. 일반인은 그냥 단순 금지 규정 위반이야. 근데 변호사는 뭐다? 이게 이제 그 변호사 접견 그 물건을 그 교도관들이 열어보지 않으니까 이게 뭐다 위계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돼, 일반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또 안 되는 건 뭐야? 집사 변호사는 또 안 된다고 했죠. 그 세 개를 따다닥 해서 제가 마무리를 만들었는데 또 안 본 사람들은 또 나도 모르겠다. 본 사람들은 뭐 푸는 사람들 이거 다 정리해서 뭐 맞췄겠죠. 답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답정너 특강 자료 그 120페이지 그건 봤어도 여러분 80점 맞았을 거야 진짜 달달 외웠으면. 자 27. 자 무고죄. 우리 또 에이스 한 명이 뭐 틀렸다고 그랬는데 27번은 4번만 보자. 자 이것도 내가 그 자료 줬잖아. 아 너무 티나나? 답정너 그 카페에 있으니까 봐봐. 이거 있어. 무고죄 이게 이제 작년 78년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문으로 만든 것 중에 있는 것 같은데 3탄에 있는 것 같아. 3탄에 2탄 말고 3탄. 자 무고죄를 범한 자가 이제 자수자백하면 뭐야 감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재판 확정되기 전은 뭐다 재판 절차 개시된 거 전제로 한다. 이게 전제로 되지 않죠. 그래서 불기소 결정으로 아예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뭐야 재판이 확정 안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만약에 무고죄라고 하면 무고죄의 무고 사건 그 다음에 무고를 당한 그 신고 사건 2가지 절차 상관없다였죠. 이것도 내가 찍어줬는데 안 받겠지 뭐. 너무 직전에 해가지고 근데 나 너무 정신없이 해가지고 그때. 근데 본 사람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이것도 뭐 많이 나왔죠. 이것도 유명한 판례라 뭐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형소법은 너무 쉬워. 형소법 수사 증거 이건 너무 쉽더라. 자 봅시다. 1번이네. 이것도 줬죠. 이것도 제가 뭐 그 자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의식불명 A에 대해 성년 의견이 있다. 성년 의견 뭐다? 성년 의견은 처벌 변호사를 대신할 수 없죠. 대신할 수 없다. 고소만 대리 가능하지. 그죠? 부재재산 관련 허가 있을 때. 그게 이제 1차 때 나왔고 요건 안 된다. 고소는 되는데 처벌 변호는 대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뭐 진짜 봐봐. 자료만 봤어도 다 맞췄어. 자, 29번. 요것도 쉽던데. 29번. 2번. 오케이. 2번. 자 보자. 이거 뭐 수업 들 때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임의동행이 원래 이제 3가지가 있어. 주민법상 그다음에 경직법상 그다음에 형사법상 3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은 어차피 시험이 안 나오고 경직법하고
그 형소법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가 뭐다? 행정절차냐, 행정조사냐, 아니면 수사냐인데 여기 있잖아. 여기. 마약 투약 혐의. 이거 뭐야? 투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건 수사겠죠. 수사니까 뭐야? 형소법에 임의동행에 해당한다겠죠. 그죠? 수사상 임의동행. 어려워? 완전 이거는 뭐 진짜 형소법은 사례가 이제 조금 문제지만 정말 쉽게 나왔다. 형소는 원래 쉽기도 했지. 근데 1차 때 조금 판례가 좀 어려웠고. 자, 30번. 자, 30번. 30번. 야, 이것도 야, 이것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야, 수사준칙 좀 많이 나오지. 코딱지만하게 나왔네. 자, 이거 봐봐. 이거 수사준칙에 대해서 뭐다? 옆자리 조력 위치 앉아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언 상담도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메모도 허용되죠. 이게 이제 변호인 메모 이게 생각나는 게 원래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변호사가 이제 수사 받을 때 뭐 자료 들고 보는 건 좀 괜찮았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뭘 쓰잖아. 조금 눈치 보였어. 눈치 보였어.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되는데 조금 눈치 보였어. 왜? 이게 해도 되나? 괜히 또 뭐 수사 비밀을 누설하는 것처럼 뭔가 좀 눈치를 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10년 전인가 변협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변협에서 이거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랑 검찰청이랑 협의해가지고 메모도 하게 하자. 우리가 뭐 머리가 뭐 알파고도 아니고 AI도 아닌데 당연히 까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메모하고 뭐 이의 제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서면도 써야 되니까 메모하게 하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협에서 메일로 다 공지했었어. 한 10년 전에. 그렇죠? 이게 이제 수사준칙에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메모도 가능하죠. 당연히. 수사준칙 조문이에요. 앉도록 하고 상담 보장하고 변호인 메모.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이런 거는 너무 쉽죠. 쉬워. 쉬워. 형소법은 다하야. 그래서 다하. 자, 31번은 4번. 자, 이것도 자, 현행범 체포하고 피의자 유료한 물건 이거는 218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18조 현행범 체포에서 압수하는 게 뭐야? 216조 1항 우리 학생 다 외우고 있죠? 216조 1항 2호 2호하고 그다음에 218조가 동시에 적용될 때도 뭐다? 그냥 각각 하면 돼. 그래서 뭐다? 210조 1항 1호 현행범 체포 현장 압수검 이거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야 218조 있으니까 유료물 압수로 그냥 하면 되고 이때는 뭐다? 영장 필요 없죠. 그리고 사후의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판례 쟁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forever 영원히 for good 영원히 뭐다?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거 알아놓으시고 이것도 엄청 많이 했지. 이것도 엄청 많이 했어. 뭐 기출문제도 많이 풀고 뭐 마무리 특강 때도 하고 뭐 엄청 많이 틀렸게만 해봐. 근데 뭐 우리 학생들이 이거 왜 자꾸 내려가지? 얘들아 이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 뭐야 우리 애들 다 시험 잘 봤더라고. 우리 아가들 내 새끼들 시험 잘 봐서 너무 좋아요. 자, 구속전 필요하신 문제도 이거 뭐야? 내가 시험 보기 전날 하루 전에 내가 이거 나온다고 했어 안 나온다고 했어? 나온다고 했잖아. 답정 넣어 특강 자료 3탄 봐봐. 거기 보면 구속 특히 뭐야? 구속전 필요하신 분 이거 나온다고 했지. 왜 나온다고 했을까? 요것 때문에. 요 2번 판례 때문에 내가 나온다고 한 거야. 이번 이게 제목 답 아니냐? 안 넘었구나. 이게 답이잖아. 봐봐. 이거 완전 알려준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알려준 거잖아. 제목으로도 알려주고 이 판례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자, 이건 보자. 체포된 피해 구속전 피해 신문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됐다. 구속진을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신체의 자유가 장기한 실질적 불법금이라고 아닌 경우, 그러니까 아니니까 뭐야? 단지 신문기를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요거 그거구나. 올해 상반기 78년 같은데, 상반기 78년 같은데, 내가 78년 넘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요게 그래서 내가 이거 찍은 거거든요. 구속전 피해자 신문 이 판례 때문에 이게 아마 상반기 최신 판례 때 내가 했을 거야. 올해 그 3월달에 작년 그 2024년 1개년 때 안 하고 2025년 상반기 때 재판 강의할 때 한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형소법에서 제가 이걸 찍은 거죠. 내가 찍었으니까 뭐 확인해봐. 내가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판례야, 이 판례. 이때는 뭐다? 늦게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아. 근데 뭐야 할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속행했다는 것만으로 뭐야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불법 구분 정도가 돼야 된다. 예외적으로 유명한 판례였고. 자, 33 접견교통권. 자, 4번.
이거 이거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렇네. 자, 1번부터 보자. 1, 2, 3번이 너무 명확해. 자, 보면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뭐다?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죠.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임의적 변경은 당연히 위법하죠. 예, 갔는데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 못하잖아. 이거는 안 된다. 경찰서라고 했는데 어디지? 그 안기부 잡혀간 거 그 사건이고 위법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당연한 전제다. 그 다음에 임의동행 형식 피의자 당연히 인정되고 요거 조심하랬죠. 제가 임의동행이 뭐야? 피의자 아니고 피내사자도 뭐다? 변호인 접견권은 인정된다고 했지. 요것도 제가 강조 많이 했죠. 특이하니까 알아놓으라고. 예. 근데 이제 4번인데 4번은 뭐 그냥 좋은 말이야. 보면 변호인 대리인자 접견권은 신체 구속제도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한 내에서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뭐 당연하죠. 신체 구속제도 목적 침해한다 하면 안 되겠지. 뭐 좋은 말이야. 좋은 말. 뭐 좋은 말이야.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었네. 할 말이 없네. 자, 야, 자꾸 왜 내려가냐? 이거 진짜. 자, 34번. 봅시다. 34번. 이거 보자. 34번은 마약 판매로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외부 반출했다. 압수했다. 긴급 체포된 이후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할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위수중이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임의성이 있더라도 뭐다? 위수중이다. 그 다음에 갑이 자발적으로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근데 그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영장을 받았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뭐야? 신문 조서가 신문 그 다음에 자백 이게 다 위수중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다 압수영장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위수중이야. 다 위수중. 그 다음에 P는 반출한 갑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마약 판매를 했나? 별개의 범죄 증거죠. 그 다음에 마약을 광고한 SNS 메시지와 함께 압수했다. 그 다음에 그 각각 죄로 기소됐고 증거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P는 갑을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휴대전화에 대해서 영장 청구해야 되고 이거 맞죠? 48시간 내. 그 다음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SNS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구나. 그쵸? 맞죠? 맞죠? 근데 이거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맞고, 그죠? 48시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에 청구한다. 영장 없으면 당연히 SNS는 뭐다?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청구, 영장주 예외를 지문으로 낸 거고, 그 다음에 2번 갑에 대한 피신 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는 인정되야 된다. 이거 했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3번 P가 갑으로부터 압수한 후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수중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마약 이게 뭐야? 아까 그 위법 수집 증거로 영장 받고 압수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다 위수중이야. 다 위수중이니까 뭐다? 이거는 위수중이 된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야?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그렇다. 그 다음에 4번 마약 위반 사건과 성범죄 영상이 구개연이 없다. 구체적 개별 연관관계가 없다. 그럼 뭐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압수를 못하지. 그 다음에 휴대전화에서 심석이 압수해서 촬영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한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몰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요건 중에 하나인데 더 중요한 게 뭐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이 관련성이에요. 관련성. 이게 당연히 있어야만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뭐시야? 거기 마약에 대한 영장으로 별건 성범죄 동영상도 압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개연이 있어야 돼 이거. 틀렸고. 진짜 올리고 싶다. 그쵸? 왜 자꾸 내려가? 자, 처음에는 안 내려갔겠지. 35번 보면 답이 3번. 3번 봅시다. 자, 물가 안정 해가지고 물가 안정법 폭리 매점 판매 기피 행위
매점 매석 행위로 했다. 이건 뭐 물가 안정법을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배우는 일반 법리로 이제 풀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폭리의 목적은 목적이잖아. 그럼 도의와 별도로 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고 이거는 뭐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 뭐 하나만 한 소리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다음에 36번. 요거. 자, 경찰관 피의는 갑의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메신저 영상 받아서 회사에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된 영장 압수한 물건에는 갑이 땡땡땡부터 대화 일치라고 돼 있다. K 메신저 회사 담당자 A는 압수된 영장 집행에 응했다. 모든 대화 내용을 조치했다. 이것도 이제 위법이죠. 위법 압수죠. 선별해야 되는데 그 판례잖아. 전부를 다 압수했다. 그 다음에 이후 P는 취득한 전자정보를 사무실로 가져와서 선별 압수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자, P, 경찰관 P는 A에게 압수영장 사본을 교부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영장 집행할 때 원본을 교부해야 되고 팩스로도 안 되고 근데 사본을 교부하는 건 누구한테? 피의자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A는 피의자가 아니라 담당자잖아. 피압수자죠. 피의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거는 사본 교부 이게 틀렸죠. 그다음에 니은 피압수자는 A이므로 그치 압수를 당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A이므로 P가 전자정보를 성별할 때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도 위법하지 않다라는데 A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에 있는 갑에게도 뭐다 보장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P는 압수 목록에 굳혀진 결과 이것도 했죠. 제가 시험 뭐 특강 자료도 그렇고 문제 많이 풀었지. 포괄적으로 압축 파일 이거 얼마 전에 내가 했는데 R집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웃으면서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네.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압축 파일명만 기재한 거는 뭐다? 그 방어권 그 나중에 준항고하거나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틀렸고 파일명 다 기재해야 돼 다. 이것도 이제 작년 판례인가 그렇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닐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 증거로 사용하려면 K메시 계정이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 간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 이거는 뭐야? 그냥 깔고 가는 거죠. 이거 뭐야? 동일성, 무결성 그냥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뭐다? 증거 능력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동일성과 무결성은 전자정보의 기본적인 깔고 가는 증거 능력 요건이니까 이건 이제 맞는 거고. 자, 야 잘렸다. 이 점점 왜 내려오는 거지?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37번. 자, 몇 번이야? 오케이 2번이니까 괜찮다. 야 2번. 자, 이것도 많이 했죠. 위협한 강제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 음주 측정하고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이제 뭐다? 아직도 강제 연행 상태다. 그 다음에 피의자가 스스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했으면 자발성 있냐? 그래도 뭐다? 강제 연행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위법한 상태다. 그래서 혈액 채취 결과는 불법 체포,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라고 보지 않죠. 왜? 스스로 했더라도 뭐다? 이 상태가 뭐다? 강제 연행 상태로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야, 좀 내려와가지고 뭐 지진 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내려와? 그죠? 자, 38번? 38번 몇 번? 다행히 또 1번이야. 1번. 자, 1번. 자,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진조가 증거로 제출했다. 증인 출석한 A가 진술조서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인정했다. 적법 절차는 인정해도 의미가 없어요. 적법 절차는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면 반대 신문의 기회와 특히나 증명된 하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데 참고인 진술전서 누가 작성해서 필요 없죠. 몇 조야? 312조 사항이죠. 적실특반인데 실이 없으니까 뭐야? 실이 없으면 이거 객관적 방법으로 대체 증명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뭐다? 이거 그냥 실이 없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틀린 거죠. 객관적으로 대체 증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엄청 쉽게 나왔어. 엄청 쉽게. 그러니까 진짜 뭐 사례 문제만 빼면 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형소법이. 자, 39번. 자, 봅시다. 갑은 강도를 계획하고 친구한테 차량 엽총 빌려줘라 물어봤다. 그 다음에 A는 부탁 거절했다. 통화 내용 몰래 녹음했다. 갑은 이후에 실행을 옮겼고 갑의 범행 장면은 CCTV에 녹화됐다. 사경 P는 A 통화 녹음 파일에 녹화된 CCTV 영상
녹음 파일하고 CCTV 영상을 적법 압수해서 증거로 제출했다 이 말이죠. 자, 1번 A가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갑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왜? 대화 당사자니까 통비법 위반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녹음 파일에 저장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갑의 진술은 강도죄의 정황 증거다. 맞죠? 정황 증거고 그다음에 진술이 존재 그런 게 있으면 간접 증거 쓰는 거죠.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아니다. 맞죠? 자, 잠깐만. 1번.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구나. 밖에 설명했지. 통비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은 맞다. 2번 맞다. 맞다. 자, 3번. 갑의 강도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다. 예.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는 행동적 진술, 전문 증거, CCTV 영상. 그래, 이것도 약간 좀 출제자가 조금 머리 좀 썼네. 이게 이제 그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문이야. 지문 자체가. 근데 이거는 뭘 묻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여기 나오나? 아까 어디서 나왔는데 그 수사 증거 지문 중에도 한 번 나왔는데 검증조서에 범행 재현 장면 있잖아. 범행 재현. 그게 뭐다? 이거죠. 행동적 진술. 범행을 재현할 때. 뭐 할 때? 범행을 재현할 때. 근데 이거 뭐야? CCTV 영상이 범행 재현이야? 아니죠. 지금 뭐야? 라이브로 한 거죠. 이거 라이브. 이때 범죄자가 한 거는 라이브야. 그래서 이거는 행동적 진술이 아니고 이거는 뭐야? 그 자체가 범행인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다르죠. 범행 재현했다. 뭐 이게 뭐 실황조서, 검증조서 기재돼 있다. 이건 진술로 본다. 이거는 다른 거야. 그래서 CCTV 영상 여기서 나온 거는 범행을 재현한 게 아니고 범행 장면 자체이기 때문에 뭐다? 진술이 아니고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고 그냥 증거예요. 증거. 예, 물적 증거. 그래서 이게 틀렸죠? 예. 조심하시고 이게 그나마 조금 좀 공부한 학생들이 오히려 헷갈렸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4번 CCTV 영상에 대해서 갑이 성립의 진정 및 내용 부인할 때 CCTV 관리자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뭐야 잘렸어 진짜 잘렸어. 자 CCTV 관리자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할 때 하나의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까 했죠. CCTV 갑 부인한 경우에 부인한 경우에 이게 그 뭐야 대체 증명 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CCTV 영상이 일단 전문 증거가 아니니까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몇 조야 전문 증거가 아니면 이게 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다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할 때 예.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볼 수 있거든. 뭐 관리자 진술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문 증거일 때나 이제 좀 가능한 내용이고 이게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니까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맞죠? 예,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40번. 자, 이건 정말 더 쉽죠. 자, 보시면 갑은 몰래 침입, 하드디스크 설계도면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져왔다. 설계도면을 을에게 비트코인 받고 팔았다. 갑은 친구 A 만나 설계도면을 훔쳐서 을에게 되팔아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였다 말했다. 사병 P는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참고인을 줘다 A를 해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했다. 일단 갑이 S주식회사,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주식회사 침해해서 설계도면을 USB에 자 복사해서 가지고 나온 거는 절도죄 된다는데 설계도면 뭐다? 정보다. 정보여서 재물이 아니다. 안 되죠? 예. 또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원래 원래 이 실제 사건에서 뭐가 문제됐냐면 종이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돼. 종이에 대한 절도죄도 한번 따지는데 종이는 뭐다? 갑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갑이 그 가지고 나온 사람 회사 소유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 됐던 거고 어쨌든 설계도면은 뭐다? 정보여서 재물이 아니다. 절도죄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2번 갑이 설계도면을 을에게 팔아서 취득한 비트코인은 제2죠. 제2 재물이 아니고 제2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48조는 재물만 되는데 48조 몰수 대상이 아니죠. 아니다. 그다음에 3번
3번 영장에 압수할 물건의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정보만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미 한번 나왔죠. 이게 이제 작년인가 최신 판례인데 또 유명한 거죠. 제가 모여서 많이 내고 뭐냐면 이 기재된 거에 뭐다 휴대전화는 뭐냐면 정보 처리 장치가 아니라는 거야. 정보 처리 장치 뭐야? 컴퓨터죠, 컴퓨터. 핸드폰이 컴퓨터야? 아니죠. 핸드폰은 통신기기.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압수할 수 없다. 왜? 기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영장이 기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된다는 거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 올 초부터 많이 나왔죠. 한 2번. 네. 제가 시험에도 많이 냈고 모의고사에. 그 다음에 이게 맞고요. 그다음 4번 갑이 갑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 조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그러면 312조 사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갖추면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A에 대한 진술 조서는 뭐다? A에 대한 진술 조서는 재전문 증거죠. 재전문 증거니까 뭐야? 312조 사항도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의 진술이지? 법정에 나온 거는 A인가 증인을 한 건데 누구야? 갑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거죠. 그래서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 진술. 그러니까 316조 1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315 사항뿐만 아니고 316조 1항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사례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그 풀어 보시면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생 기초. 사례 만약에 단계가 있다고 하면 사례 문제 시작할 때 뭐야? 그냥 푸는 가장 그냥 초급 사례 문제를 접할 때 생으로 처음 푸는 생 초보 문제만 나온 거야,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고 제가 이제 오늘 뭐 그 시험 당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해설 강의를 또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힘든데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 위주로 했는데 정답 위주로만 해도 여러분이 어떤 거를 출제자가 이제 의도하고 정답으로 의도하고 바꿨구나 출제했구나. 근데 이게 정답이니까 쉽구나 어렵구나 이걸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사례 문제인 거 빼고는 어려운 게 없어. 아까 그 저도 틀렸다고 한 그 뭐지 그 인격적 책임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 예방적 책임론 뭐 이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요거를 낼 줄이야. 물론 이제 내용은 뭐다 규범적 책임론이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문제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 뭐 하나 빼고는 다 나온 것 같고 여러분이 공부만 좀 웬만큼 했으면 90점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시험을 이제 대비를 또 하시겠잖아요. 합격하신 분들은 일단 축하하고 우리 아가들 축하하고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준비하실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출제 경찰 시험이 뭐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것 같잖아. 한 몇 년 전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출제 경향이 왔다리 갔다리야. 지난번 1차 때는 최신 판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판례를 정말 많이 냈어요. 학설은 거의 안 나왔죠. 학설은 지문에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다 판례였는데 그게 이제 그 경향이었는데 그래서 최신 판례가 그때 한 17개 나와서 제가 기억하는데 형법에서만 17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채판 많이 해줬는데 이번엔 또 채판이 거의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 채판이 많이 나온 트렌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채판은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출 문제에서 다 나온 거야. 근데 약간 변형해서 나왔는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채판이 아니라 뭐다? 사례형이다, 사례형. 근데 사례형이 경찰 간부나 경찰대 편입 여기서는 이제 원래 많이 나왔거든. 경찰대 편입은 원래 사례가 많이 나왔고 경찰 간부는 올해부터 많이 나왔어.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많이 안 나왔어. 근데 올해 많이 나왔더라고. 근데 경찰 채용도 순경도 올해부터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것도 뭐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려나? 그래서 최신 판례 중요한 거 하나랑 그다음에 사례형 요거를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사례형을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사례 문제는 가만히 보면 말이 사례지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그 판례 문제야. 판례 문제. 그래서 쉽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례 문제만 잘 정리하셨으면 이번 시험도 오히려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그래서 최신 판례
또 체지발 또 연초에는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준비 잘해야 돼요. 다음에 2026 1차는 그다음에 사례형도 최근에 이제 많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준비하시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다? 기출문제다. 기출문제는 봤으면 뭐야? 97.5야. 알았지? 97.5. 오히려 지난번은 한 95점, 92.5인데 이번에는 97.5.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뭐 질문할 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나 유튜브 여기 말고 방문가에게 질문해봐야 제가 없기 때문에 신변임당 거기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카페 유튜브를 아마 한 번 더 할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조금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